징벌적 다주택 규제의 시장 효과.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2월 호에 실린 칼럼으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호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토지공 개념의 또 다른 모습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물론이고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될 정도로 다주택 보유는 징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하기까지 했다. 규제의 가장 큰 명분은 주택 가격을 낮추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주택 소유를 막으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 테니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 여분의 집을 시장에 내놓을 테니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셈법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우선 다주택 규제는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증폭시킨다. 한국인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75%대로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들이 부동산 투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투자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와 성격만을 바꿔왔음을 뜻한다.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듯이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가점 유용주택 외에도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월세 수입을 위한 임대주택, 상가용 점포 등이 가계 자산 속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다주택 징벌, 1주택자 우대 제도는 저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할 돈으로 고가의 자가점 유용 1주택을 보유하게 유도한다.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자가점 유용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투자용 부동산, 즉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수요가 그렇게 왜곡되더라도 공급이 자유롭다면 고가 주택들의 공급이 늘어 가격 상승 압력을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이와 같은 수요의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여왔다. 정부는 공영개발과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신규 주택을 중저가 수준에 집중시켰다. 강남 사람들이 옮겨가고 싶어할 정도의 고급 주거지, 고가 주택의 공급은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강남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고급화하는 것까지 막았다. 똘똘한 한 채 수요 때문에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중저가로만 집중되니 똘똘한 한 채, 즉 고가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올랐다. 다주택 징벌을 피해 그런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누려왔다.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이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5분위 배율은 가장 비싼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을 가장 싼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 2017년 5월 4.7에서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9.3으로 높아졌다. 다주택 징벌 제도가 똘똘한 한 채의 수요는 늘려놓은 반면 저가의 임대용 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자는 필연적으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임대업자 등록 데이터를 보면 그 실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상의 표는 2019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의 유형별 주택 보유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시절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동시에 임대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따르면 봐줄 테니 공식 임대업자로 등록하라고 장려했다. 그 약속을 믿고 많은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업자로 등록을 했고 이 통계가 그 결과물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피스텔이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흔히 원룸 또는 투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셋을 합치면 75%가 된다. 대다수 한국인이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파트는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 52.3%보다 훨씬 적다. 많지 않은 다주택자 보유의 아파트도 대부분 가격이 싼 것들이다.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이런 특성은 무주택자의 특성과도 맞아떨어진다. 920만 무주택 가구 중 1인 가구가 469만으로 절반을 넘는다. 2인 가구까지 합치면 74%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주택을 보유할 능력도 의사도 없기 때문에 저가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는 753만 호의 민간임대주택은 이 같은 무주택자들의 수요를 반영한다. 다주택 규제는 저가 소형 임대주택의 처분을 강요한다. 실제로 많은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런 주택들의 신규 공급은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 걱정되는 현상은 임대용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징벌적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은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일반 주거지역의 상가주택들은 점포로 용도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들은 다주택자 딱지를 떼게 되지만
저가 임대주택은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20대에서 30대 1인 가구 청년들은 새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임대료가 오를 것임은 물론이다. 시장이 잘못된 정책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